네, 레드캠프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외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발 질문부터 하나 드려도 예, 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들어온 미국발 뉴스가 있는데 예. 미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냈는데 예. 여기서 그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MBC를 고발하고 전용기 탑승 배제한 거를 인권 침해 사례로 지금 거론을 했다는 거거든요. 폭력과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국무부가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객관적으로 말해서 네. 국무부에서 한국 인권 문제 제기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너무 심한 데는 한 번씩 경고할 필요도 있다. 그럼 MBC는 너무 심한 케이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MBC는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뭐 여러 언론이 다 같이 따라하긴 했지만 MBC가 처음 그렇게 방향을 잡는 바람에 선입견이 생겨서 그때도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뭐 오빠 만세 그 옛날에 그 팝송 틀어주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들리면 들린다 해서 All by myself가 오빠 만세로 들리고 막 한 20년 전 맞아요. 우리 때 예. 우리 젊은 시절에 예.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 MBC가 아무튼 좀 정확하게 MBC 언론 권위로 볼 때는 팩트 체크를 2중 3중으로 하고 했어야 됐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무적으로는 전 MBC를 경고하는 게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네. 뭐 지적할 수 있죠. 지적할 수 있고 예. 우리가 꼭 뭐 그렇다고 항상 숙미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용기 탑승 배제는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를 하고 어디를 배제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지 특정 업체를 미워하는 그런 감정 표출식의 배제는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괴롭힘에 해당이 되긴 되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괴롭힘이란 표현보다는 어쨌든 MBC가 좀 과한 면이 있고 또 MBC가 최근에는 또 많이 또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한일 정상회담 참 그 논란이 가시질 않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예. 호구 외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야당의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로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남북 관계 비유를 들잖아요. 남북 그러니까 관계 대일 햇볕 정책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대북 햇볕 정책을 쓸 때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는 굉장히 초당적으로 해야 되고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이 외국가 있을 때는 국내에서 비판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재선 때부터 줄기차게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좀 잘 되라고 우리가 좀 빌어줘야 된다. 야당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자꾸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는 보수층한테도 욕을 많이 들었어요. 네가 누구 편이냐. 그래서 이걸 당파적으로 네 편 내 편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성과가 뭐가 있냐 이런 식의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좀 심한 비판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완용에 비유한다든지 예. 탄핵 사안이라든지 예. 용산 총독이다. 특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북한이 유엔 제재 상황인데도 지금 간접적으로 뇌물 주고 자기 뭐 방북 비용 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뭐 거의 팩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윤 대통령을 일본 하수인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한테 너는 북한 하수인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북한 하수인되고 보수당은 우리 당은 일본 하수인되고 이런 식의 정치는 하지 말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저거 다 빼고 요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다음 날부터 일본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도 문제 거론했다, 위안부 합의 거론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거론했다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기도 전에 그럼 이거 뒤통수치기 아닙니까? 뒤통수치기 맞죠. 맞습니까? 맞죠. 맞는데 예. 이제 그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인데 한국이 지금 외교 대국이 돼야 됩니다. 돼야죠. 외교 대국이 돼야 된다는 말은 상대방 나라의
그 내부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일본은 북한은 거 다르죠. 북한은 수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죠. 뭐 요독 수용소 보내버리죠.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일본은 개파정치 연합이거든요. 그렇죠. 개파정치 연합이고 내각제이기 때문에 장관, 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기 정치를 합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제가 쭉 언론 기사나 맥락을 쭉 보니까 기시다 총리는 독도 문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확신하세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현안들 잘 해결해 나가자. 이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관방 부장관 아마 국회의원 출신일 거예요. 정치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의견으로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현안들 잘 해결해 나가자고 했는데 그런 현안에는 독도 문제도 포함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개인 생각이에요. 이걸 일본 언론이 받아 쓰는 거죠. 그 부장관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총리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 지점에서 관방 부장관이 그 설명을 했던 것은 한일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물어보니까 포괄적으로 그 기시다 총리가 그 발언을 한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잖아요. 그죠. 자기 개인 설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기시다 총리도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다 포함이 된다는 걸 깔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기사를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아베 총리 역사관이 굉장히 우리로 올 땐 극우적이에요. 극우적이고 아베 총리가 지금 총리였다면 이번에 정상회담 안 됐습니다. 그잖아요. 역사관 자체가 일본 자미당 내에서도 가장 극우고 근데 기시다는 좀 더 온건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기시다랑 경쟁했던 고노다로지 그 고노다마 아들. 예. 그분은 전 외상. 더 온건합니다. 그러니까 고노다로가 됐으면 진도가 더 많이 나갔을 것이고 일본 정부에서 우리랑 주고받기 할 때도 더 많은 이제 우리가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일본 내부 정파 연합이라는 일본 정부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지금 사실 한일 관계를 좀 아는 사람이면 독도 문제 꺼내면 한일 관계 진전이 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의원님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 부장관이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지금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도를 보면 그렇게 해석도 아니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얘기는 거론이 안 됐다라고 보신다면 그리고 실제로 안 됐다면 관방 부장관도 정부에 포함되는 일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외교적인 걸 맥락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은 좀 다른데 북한에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누구 잘라라. 이렇게 하는 게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아니 잘라라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도 사실 이런 경우 잘라야죠. 사실 무근의 이런 발언을 관방 부장관이 한 데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죠. 아니 공개적으로 해야죠. 관방 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거는 이제 외교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정치인은 관방 부장관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는 사실 이번에 기시다 총리를 욕보이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문책을 해야 된다. 정치인은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시다가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다고 오인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안부 문제는 언급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외상할 때 그 그렇죠. 합의 도출했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그 재단은 위안부 화해평화재단인가요? 화해치유재단 해산됐지만 합의는 유효하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도 합의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관방 부장관만 아니라 입헌민주당 대표도 뭐 그 이야기하고 했다는데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 또 그러니까 다른 문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다고 보도 이미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의 의미를 미래를 여는 걸로 지금 설정을 했고 그럼 미래를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 구축인데 그렇죠. 일본 정부 관계자나 정계 인사들의 이런 행태가 그럼 신뢰 구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뒤통수 때리기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우리 당시 야당 보수 정당이 자꾸 딴소리를 하잖아요. 북한 인권 이야기도 하고 뭐 특히 김정은 패밀리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럼 문재인 정부한테 그걸 요구해요. 누구 다른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 수령 모독 발언을 한다. 이거 지속하면 우리 정상회담 더 이상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앞을 안 하려 그러고 깰라 그러고 네. 이런 의도라 그러면 우리가 정면에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야당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건건별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요. 이걸 잘 부각을 안 시키는데 3자 변제를 일본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묵인을 한 거잖아요. 3자 변제. 일본 국우가 이번에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3자 변제는 일본 정부 대신 변제하는 거거든요. 일본 기업 대신 변제. 그거는 일본 기업의 변제 의무가 있다는 거를 일본이 인정한 거예요. 근데 대신 구상권 청구 안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걸로 퉁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신 변제란 그러니까 일본 국우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번 한일 간의 합의에 대해서 일본 국부는 싫어해요. 여전히. 왜 싫어하냐. 3자 변제를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대신 변제를. 그러니까 일본이 변제 의무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시다가 양보하는 거는 3자 변제를 어쨌든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변제 의무가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변제 의무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문제는 피고 기업 전범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한 거면 3자 변제가 아니라 니네끼리 변제 아니냐 이렇게 일본은 그렇게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시다가 그럼 부정을 해야죠. 3자 변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성과는 일본 국민이 사실상 한국을 적국으로 봤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적국으로 보듯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풀리고 있다는 거죠. 한일 정상회담을 요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예. 그 오카고라 덴신의 말을 인용한 게 지금 문제가 됐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인용한 자리가 일본 게이오데인데 그 더 나아가서 게이오데를 창립한 사람도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굳이 의전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 자꾸 시비 거는 거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 당신 반일하면서 왜 다른 일본 유학 보내냐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누구죠 이름이 오카고라 덴신. 오카쿠라 덴신 이 누군가 해서 어제 위키 쭉 영어 위키를 읽어봤어요. 미술 평론가라면서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네. 근데 왜 학구만 한 선중에 미술 평론가 그러니까 말을 아닌데 오카고라 덴신이 보니까 팬 에이시아이즘이라고 당시에 이제 범아시아주의, 아시아 평화로운, 아시아 하나 되자. 그게 대동아 동양권 얘기 아니에요? 그게 사후에 그 이후에 안중근 의사가 그 범아시아주의자라는 거 아세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일본이 조선 중국의 침략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만주사변 일으킨 게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 그 논리를 대동아 가지고 공영권하고 아시아주의랑 다른 겁니다. 다르다고? 예. 이게 아시아주의의 일부 파들이 나중에 대동아 공영권 넘어갔지만 초기에 아시아주의자들은 안중근 의사, 중국의 손문 다 아시아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시비 걸기 위한 그냥 그런 목적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그 예를 들어서 임나 일본 부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500년간 뭐 조선 반도를 지배했느냐 어쩌니 이런 얘기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비판한 것 중에 일본의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근대화는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 특별히 여쭤볼 게 있는데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있잖아요. 69시간. 지금 대통령실 행보를 보면 말 그대로 지금 오락가락인 것 같은데. 혼선이 심하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은 거기에요. 노동부가 이야기한 거를 이제 2030 세대들은 지금 일하는 이제 근로자는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69시간 돈 안 받고 더 일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69시간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추가 노동을 하면 1.5배 주거든요. 그러면은 69시간 일하면 월급이 2배가 넘어요. 월급 2배 이상 줄 테니까 일 좀 더 해라. 이러면 할만하죠. 그리고 나머지 그 일한 만큼 나머지 놀아라.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아니에요. 돈도 안 주고 일 더 하라 그런다. 그리고 휴가는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 현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표명 안 했고 그리고 휴가를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입장
정책이 나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온갖 이제 오해거리가 쌓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대통령실 지금 반응을 보면 그럼 최종적인 입장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원보이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보이스가 아니라 투보이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는 바로 그날 오전에 안상훈 사회수석이 딱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이 브리핑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뒤에 또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고 또 그거 수습하려고 막 또 다른 얘기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태를 보면 굉장히 좀 부드럽지 않고 아마추어 같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뭔가 내부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뭐 69시간 너무 많고 이런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게 문제가 있다. 잘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문제 제기들은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이제 반영한 것 같고 그리고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원보이스로 일관된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의원님도 과거에 환경노동에 계시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세요? 정책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탄력 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탄력 근로제가 없어요. 딱 일주일에 52시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 스키장 같은 계절 노동자들은 겨울에 몽창 일하고 그잖아요. 여름에 쉬면 되잖아요. 한두 달.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업종에 따라서.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추가 노동에 1.5배를 줄 것이냐 아니면 1배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몰아서 1.5배씩 받고 일을 한다 그러면 몰아서 일하고 그다음 한 달 쉬죠. 근데 지금 문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달 쉬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유럽처럼 우리가 간다라는 그러니까. 거를 좀 보장해주는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계절 특수가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야는 대부분 비정규직 쓰고 몰아서 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휴가 주는 게 아니라 잘라버린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규직 쓰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탄력 근로제가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수시 탄력 근로제가 시행이 되면은 정규직을 더 많이 쓰겠죠. 자를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여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메시지라도 좀 일단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건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원보이스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정책이 쭉 나열식으로 늘어놓으면 안 돼요. 국민들한테 전달할 걸 핵심을 짚어가지고 단순 일관되게 나가야 돼요. 명쾌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아니다니까. 뭔가 좀 대통령실이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의원님도 좀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